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의 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2차 함수의 최소는 뭐다? 그래프의 문제다. 로 고정을 합시다. 그래프의 문제다. 2차 함수의 최소는 그래프의 문제다. 그래프를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를 통해 최소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에 그리고 최대 최소의 문제의 구조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구조를 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 따라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에 제한 변역 또는 제한 변역이 아닌 경우라도 무작정 그래프만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2차식입니다. 그럼 이거는 함수로 바꿔보는 겁니다. y라고 둔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 y는 내가 이런 말을 y로 두면 결국은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니까 y 값의 최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다 착목을 하느냐? 여기 y 값에다만 중점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또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이걸 2차 함수로 바꿔본다면 이꼴 x-1의 제곱 표준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이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고, 따라서 이것이 y값이고 이게 x값이니까 y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값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으로부터 마이너스 x값은 이곳에서 퉁퉁퉁 x를 점점 키울수록 통통통통통통 내려왔다가 y 입장에서는 내려갔다가 퉁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구조, x를 키움에 따라서 y는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4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는 마이너스 4다. 뭡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네. 꼭점에서 발생하네. 그런데 만약에 제한 변역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곳에서 문제가 x는 얼마인 거면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한 변역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변역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0이 되겠네. 마이너스 1은 이 위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얼마까지냐? 2까지니까 1, 2는 여기 있을 겁니다. 이 위치가 2까지니까 그래프는 이만큼만 등장하십니다. 그럼 이만큼만 등장하면 이제 y 입장에서 봅시다. y 입장에서는 이곳부터 출발해서 y 입장입니다. 내려갔다가 찍고 약간만 올라올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최대가 y 입장에서 제일 높은 곳이 이곳입니다. y 값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것의 아래쪽에서만 이만큼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0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4까지네. 최소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변역인 경우는 그 변역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서 y값입니다. y값은 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폭입니다.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일 때는 아니죠. 이만큼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이는 최대도 최소도 아닙니다.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0. 이 위치가 y는 0 되는 위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결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프로 해결한다. 활용 문제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을 원체 많이 하는 겁니다. 함수를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1 과정이고요. 그 또한 1변수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막상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수 한 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문제가 정도밖에 없네요. 자, 뭐라고 했는데 문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얘의 넓이가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만 보면 넓이가 최대. 넓이가 최대구나.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하느냐? 넓이를 함수화하는 것입니다. 넓이를 함수한다. 자, 그 말은 넓이를 제가 s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넓이 s 또는 y라고 넓이를 두면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변수 한 개를 여러분들 직접 찍으셔야 됩니다. 변수란 움직이는 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P란 점의
x좌표를 제가 x라고 두겠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그냥 a로 저는 두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저는 a라 둬봅시다. p의 좌표를 a,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의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높이가 넓이일 거 아닙니까? 가로의 길이가 a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높이가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s는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a에 대한 매참수 2차 함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s는 a에 대한 2차 함수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누구 그래프요? AS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A축, 이걸 S축. 그러면 절편법에 의하면 0과 8일 때, 0일 때 한번, 8일 때 한번 만나게 되시고, 2차 의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때 뭘 구할고 넓이가 최대, S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툭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실은 제한 변역이 생깁니다. 점 P는 1/4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을 거니까 이 스몰 a 값은 0보다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보다는 커야만 이만큼이 1/4분면이 되는 거죠. P는 여기만 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아마 8이었을 겁니다. X절편이. 8보다는 작네요.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만큼만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끝점은 구멍을 뽕뽕 뚫었을 때는 이렇게 비워두는 겁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이때 얼마입니까? 4일 때. A는 4일 때 최대값은 여기다 4를 넣어주면 4, 4, 16이라는 최대를 가집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하는 순간 넓이를 함수화하려고 발악을 한다. 그때는 1변수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변수 한 개를 두는 겁니다. P가 막 움직이니까 P를 A라고 두겠습니다. P의 X좌표를 A라고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 무엇을 변수로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취향 문제입니다. 뭘 잡는다고 하더라도 답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 다만 복잡성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변수 한 개를 잡아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넓이를 함수화시키면 바로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단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차함수의 최초수를 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실수 조건의 활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덤입니다. 덤.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식입니다. 이걸 푼다면 만약에 y는 사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리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y를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한다면 자, 변이 있는 고정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2개 이상의 변수가 있다면 하나를 상수로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실근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왜? 실수 x거든, 무작정. 최대 최소의 문제는 항상 실수 조건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수는 이미 알다시피 대소가 없죠. 최대 최소는 항상 실수 조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x가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x에 대한 2차 방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 d는 4분의 d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y 더하기 4가 항상 판별 d가 0보다 크나 같으면 실근이 존재하겠죠. 실수 x가 있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크나 같다. 최소값 나왔네요. 앞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4.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실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를 준 것입니다. 됐죠? 주어진 조건으로 문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의 수를 최초의 문제를 접근한다. 이건 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초의 문제의 구조는 항상 전제부와 질문부로 나눠진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별다른 말이 없을 때, 자 보십시오. 얘의 최소를 구하라 하면 앞에 전제부가 뭐냐? 빠져있다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x가 실수일 때 등이 깔려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굳이 그걸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파악 안 하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실수란 범위는 그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제가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x 더하기 y는 2일 때 알겠죠?
x의 제곱 더하기 2y의 뭘 구하느냐?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뭐일 때 이 부분을 저는 뭐라고 하는 거면 전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부분이고요. 전제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을 저는 질문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문제는 어지간하면 전제부가 뭐뭐뭐일 때 뭐뭐인 상황에서 뭐뭐뭐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질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제부가 1차식이라면 문자를 줄일 수 있으면 예를 들면 y는 2 빼기 x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y는으로 풀 수 있으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y가 2 빼기 x니까 이 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제가 라지 a라고 한번 놔볼까요? 라지 a는 결국은 a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 이거는 완전적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함수론으로 또 생각한다. 1,3이네요. 1,3입니다. 이것이 x축이고 이것이 a축입니다. 그러면서 R로 볼록일 거니까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최소는 내려갔다 올라왔을 거니까 3이 되겠다. 따라서 최소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제부와 질문부로 나눠서 전제부를 통해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면 즉 뭐라고요? 주어진 조건 문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 특히 1차식인 경우는 문자의 수를 줄여 최최소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문자의 수가 x, y 두 개의 최최소 근데 y란가 x 등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문자의 수를 줄여서 함수론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목차입니다. 실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정말 덤입니다. 덤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차 함수의 최최소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의 최최소를 구하라? 항상 함수식을 작성하는 문제다. 함수식을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이만큼은 덤. 항상 그리고 덤이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최최소 문제는 전제부와 질문부로 나뉘어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전제부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리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